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오늘도 윤창중 칼럼 세상의 윤칼세, 윤창중 대표 칼럼니스트와 함께 하는데요. 대한민국 언론이 말이죠, 정말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종편에서는요, 연애 오락 프로그램을 가장해서 허위 사실을 마구잡이로 유포하는데요. 여기에 국회의원도 있고요,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평론가를 자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 모두가 거짓말이고 음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창중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두에도 말했지만요, 네. 이거는 말이죠, 연애 오락 프로그램이면 연애 오락을 하든지, 아니면 뭐 시사평론이면 사실을 얘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적당히 짬뽕해갖고 말이죠, 사람을 완전 바보 만들고, 이렇게 해서야 언론인지 아니면 이게 찌라시인지 아니면 이게 도색 잡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윤창중 칼럼세상 독자 여러분에게 약속했듯이 네. 대한민국 언론의 혁파를 위해서 제가 제 인생을 바치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바로 오늘 제가 대한민국 언론을 고발한다, 대한민국 언론을 고발한다 라는 제목이자 주제로 오늘 첫 번째입니다. 네네. 대한민국 언론을 분석하고 혁파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3년 4개월 전, 벌써 3년 4개월이 그렇죠. 오래됐죠. 흘렀습니다만, 그 워싱턴의 악몽, 제가 당했던 워싱턴 악몽과 관련해서 어쨌든 저는 국민에게 그리고 나라에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 죄인이고 또 신 앞에서 죄인이다. 국민 앞에서 저 윤창중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앞으로 살아갈 제 삶의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결심을 했었고, 이것을 여러 차례 제가 국민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워싱턴 경찰이나 워싱턴 검찰로부터 지난 3년 동안 언론이 그렇게 공소시효라고 했던 3년, 저는 솔직히 공소시효가 과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워싱턴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는 사실. 그러면서 그 긴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은 윤창중은 법률적으로 무죄다.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선 말이죠, 이것도 말이죠, 뭐 청와대가 미국에 요청을 했다, 이런 식으로 물을 타고 있어요. 그런 사실도 없는데 말이죠. 청와대가 그렇게 할 청와대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런 주장, 그런 억지, 제가 무슨 한 개인이 워싱턴 행정부를 향해서 면책 특권을 요구했다던가, 또는 워싱턴 검찰이 제가 올 것 같지 않으니까 부르지 않아서 사건이 유야무야 됐다던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내 가지고 아직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참 저를 생매장 시켰던, 윤창중 생매장 드라마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글을 쓰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거예요, 분해서. 그렇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그냥 칼로 찌르고 네. 그것도 모자라서 죽었는지 확인하고 그렇죠. 그것도 모자라서 땅을 파고 묻고 네. 발로 밟았는데 콘크리트를 또 치고. 네, 네. 야, 그랬는데 죽어서 안 돌아올 줄 알았던 윤창중이 네. 돌아와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 예. 자신들이 거짓말을 한 거를 또 얘기를 하면 그렇죠. 얼마나 벌벌 떨까 생각하면 네. 참 이 사람들이 왜 그동안 저렇게 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런데 일말의 도덕적 양심이 있다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은 그분들은 지금 발 뻗고 잠 못 잘 거예요. 네?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요. 네. 소위 말하는 어디 큰 신문사의 논설이라는 이런 사람들, 대학 교수, 예. 또 왔다 갔다 아침 저녁 방송사 옮기고 예. 같은 방송사에서도 뭐 여기 김 나오고 이런 분들, 보따리 장수들. 보따리 장사들, 예. 약장수들, 네. 뭐 개건 교수란 사람들, 이런 양반들이 주장했던 것과 달리 흔들릴 수 없는 사실, 예. 그것은 제가 사실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아무리 배가 아프더라도 아무리 빈정이 참 빈정 상하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건 네. 인정해야죠. 그런데 지금도 말이죠. 네. 참 그 당시에 윤창중 생매장 드라마를 재방송하고 또 재방송할 뿐만 아니라 더 보태가지고 이러는 상황을 제가 언론이 말하는 공소시효 5월 7일 이후 지금 6, 7, 8 지금 3개월이 넘었었는데 지금까지도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에서 저를 성추행범으로 낙인을 찍고 제가 무슨 발가벗은 알몸으로 여성 인턴을 제 숙소로 불러내가지고 성추행했다. 이런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진짜 악랄하네요. 네. 예.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은 저는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워싱턴 교도소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네. 당시 상황은 그 인턴을 상당히 위로하고자 뭐 질책이 많았다면서요. 일을 그렇죠. 조금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리를 가진 거고 그리고 일찍 파했다. 이게 끝이잖아요, 사실은. 그 옆에 운전기사도 있어갖고 다 증언을 했는데. 그렇죠. 야, 그 동석했던 운전기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자기가 봤을 때 그런 운전기사의 증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그때는 운전기사가 뭐냐면 윤창중의 주장대로 3명이 합석했고 예. 자신이 윤창중의 옆자리에 앉았다. 가끔 화장실에 다녀온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합석했을 때 성추행은 없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운전기사가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잠깐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것은 이분이 착각하신 겁니다. 잠깐 있었던 거죠, 네. 사실은. 아니, 뭐, 청와대 대변인이 인턴이 좀 잘못했으니까 잠시 앉아서 격려도 하고 좀 위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앉아서 술을 뭐 새벽까지 먹었다. 이거는 소설 중에 소설이죠, 정말. 그리고 여성 인턴의 자리가 네. 이런 굉장한 테이블이었기 때문이고 제 오른쪽에 운전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만 얘기합시다. 네, 네? 저도 정말 얘기하면서 참, 아유, 가슴이 찢어지는 네. 참 추억이고 참 제가 생매장을 당했는데 예. 그 부분은 뭐, 네, 그냥 넘어가죠, 그 부분은. 네, 예. 분명한 것은 제가 대한민국 언론을 고발한다라는 이러한 그 프로를
네. 참 신의 대표를 통해서 오늘부터 네. 그 시작하는 이유는 저 윤창중 말고도 언론의 이 흉측한 생매장, 난도질에 의해서 저 말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경우를 당하고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맞습니다. 네. 연예인들 그렇잖아요. 네. 연예인뿐만 아니라 네. 그 서울시향 대표 박현정 대표가 이야, 맞아요. 성추행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남자를. 네, 남자를 성추행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얼마나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참 생매장 난도질을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완전 변태녀로 만들어 네. 버렸어요. 언론이. 저는 그분이 당한 걸 보면서 아. 저는 제 사건 때는 제가 울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저는 그분이 당하는 걸 보면서 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저는 정말 동변상련이 바로 이거구나. 아, 그래도 그분은요. 네. 국내 수사기관이 그렇죠. 조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잘못을 밝혀냈잖아요. 대한민국 경찰이 밝혀냈습니다. 이거 미국에 있는 거 지네들이 네. 못 밝히고 나중에 덮어지면 알 수도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마구잡이로 뜯어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네. 인간들이. 아유, 정말 저질스럽고 이런 비열한 인간들이 보수를 가장하고 있고 보수 언론을 하고 있고, 아, 제가 화납니다, 정말. 그 서울시장 대표를 지낸 그 박현정 대표가 네. 서울대학교의 하버드대학교 박사예요. 음. 그리고 그 집안도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누구라면 얘기할 수 있는 노태우 정권 때 장관을 지낸 분의 따님이세요. 네. 그런 분들도 언론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짓밟혀가지고 야, 아주 완전히 이 자폐증 환자가 되고 대인 기피증 환자가 되고. 그러니까요. 그 직원들이 네. 짜고 그렇죠.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들이 그거 그대로 받아 써갖고 한 사람을 정말 변태스러운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야, 그게요. 서울시향이 직원들이 그 윤여정 대표를 쫓아내려고 만든 네. 음모 아닙니까? 요즘 말이죠. 인터넷에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을 몰아내기 위한 네. 음모가 야권과 종북 세력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얘기가 막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게 최초로 퍼진 사이트, 어떤 사이트입니까? 누가 봐도 종북적인 사이트 아니었어요. 그게. 그렇죠. 야, 미시 USA에서 대한민국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가 인턴 여성을 성폭행했다. 네? 그대로 언론이 받았었어요. 네. 정말 종북으로도 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 나온 이야기를 언론이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를 또 한 개인을 정말 생매장시키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았었고, 이것에 대한 사과 아직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다루기 위한 것이 네, 바로 대한민국 언론을 고발한다. 네. 그중에 인물 한 명을 오늘 먼저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지금 국회의원이죠. 네, 표창원 전 경찰대학교 교수고요. 네, 방송에서 말이죠. 프로파일러로 네, 그냥 막 있는 구라 다치는 사람. 자신이 마치 도덕적 우위에 서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일부인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말이죠.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그 표창원 씨가 예. 몇 년 전에 언론에 나오고 이럴 때, 아, 이 양반이 그 신원서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 뭐, 얼굴도 미남형이고, 또, 말씀하시는 것도 그 참 격조가 있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뭐 전도가 유망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 양반이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에 경찰대학교
경찰대학교 교수를 던져버리고 나오는 것을 보고서, 아,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은 전부 표리부동한 거였구나, 라는 걸 저는 직감했어요. 여론을 따라가면서 네. 정치에 가려고 네. 벌써 그냥 약친 거죠, 한마디로. 정말, 언론에서 이제 표창원이라는 사람이, 뜨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이 나오니까 이것을 계기로 정계로 들어가기 위한 발판을 삼는 걸 보면서, 네. 아, 참, 상당히 교활한 사람이구나. 네. 어떻게 국정원이 댓글을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켰다는 건지. 네? 지나가던 개가 상- 웃어요. 예. 네? 명색이 경찰대학교 교수. 또 교수가 되기 전에 이분이 유학 가기 전에 경찰관 형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국정원에서 댓글을 갖고 조작을 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는데 조작하고 음모를 벌인다? 그것 때문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네. 엄청난 피해를 받고 피해를 받고 옷을 벗었는데 벗었죠. 무죄 판결 났잖아요. 무죄 판결을 받은 거 아니에요. 권은희 이제 남았습니다. 네. 권은희는 네? 재판부에 의해서 네. 아주 강력하게 처벌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그게 지금 그렇게 된 거 보면은 그 당시에 표창원 씨가 국정원 댓글을 갖고 문제 삼은 거.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예? 그 프로파일러. 그 참 말만 들어도 멋있잖아요. 그 범죄 심리학자로서 말이죠. 국정원 댓글, 이런 것을 그 밝히는 그걸로 아주 그 정의의 사도, 백마탄 정의의 사도처럼 그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이 이게 상당히 야심가구나. 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 터지니까, 네. 이분이 그때부터 윤창중 스토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은, 그 빅뱅의 거짓말, 라이스라는 그 뮤직비디오하고, 예. 예. 그 다음에 해바라기에 지금은 헤어져도라는 그 뮤직비디오를 자기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아, 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완전 그 당시의 사건을 해명한 것을 무조건 거짓말이다.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나온 거죠. 야, 이런 건 나중에 다 모아갖고요. 네.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 내야 될 것 같아요. 예. 표창원 씨가 지금 국회의원이라요. 짭짤합니다. 네. 이 양반이 그 자기가 경찰 출신이고 네. 또 프로파일러고 또 이제 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다는 거, 그러한 배경, 특히 또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일종의 혐오감이랄까, 또 참 잘못 배운 그 페미니스트들이 갖고 있는 그 남성에 대한 남성 그런 혐오, 네. 짓떨려 하는 거, 이런 것을 배경으로 윤창중을 타겟으로 장사를 하면, 아, 이게 뭔가 나는 정의의 사도로서 이게 되겠구나. 네? 아주 어떻게 보면요. 저질스러운 장사죠. 그러니까 이해창 대통령 후보의 두 아들의 병역 문제 때, 예. 그 김대엽이가 나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대의 사기꾼. 사기꾼이 결국 밝혔지만은, 예.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윤창중을 도구로 삼아서 교묘하게 이 국민이 갖고 있는 그 관음증, 관음. 네. 사실 다 있는 거긴 해요. 네. 남이 이렇게 뭐 하면 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말이죠. 이 공공연하게 막 퍼뜨리는 사실은 그런 놈들이 음란물 사업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윤창중 사건이 터지니까 그 아주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 야, 이 양반 정말 음흉한 사람이구나. 저 아주 경악했어요. 객관적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경찰이면 그래도 사실 네. 확인을 하고 한마디를 던져야 되는데 예. 그런 거 다 깔아놓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만을 위해서 허위 사실과 음해를 마구 퍼뜨렸다. 이야, 이 사람 말이죠. 정말 문제가 있네요. 이제 무섭네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윤창중 칼럼 세상을 복원해가지고 예. 거기에다가 내 영혼의 상처를 이제 글을 쓰니까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저를 완전히 생매장하려고 시도했던 게 바로 TV 조선의 강적들이란 프로죠. 강적들 말이죠. 네. 보수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 사람들이 보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보수는 받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방송사에서 보수는 받는데 진짜 보수 같진 않아요. 이 강적들에 나와가지고 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 이제 금배지까지 단 상태에서 물론 그 프로에 뭐 배지를 달고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거기에서 그 표창원 의원이 한 발언들이 굉장히 이야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 사람을 죽이고 칼로 찌르고 네. 목을 베고 죽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땅을 파고 네. 야, 이 연쇄살인범 같은 놈들이 그런 짓 하잖아요. 묻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쳤는데 바로 뭐 제가 아까 좀 전에 연쇄살인범 얘기했지만 그건 네. 비교고 바로 콘크리트를 쳤다. 바로 이게 강적들에 나와서 한 발언이 콘크리트를 친 발언들 아니에요, 다시. 표창원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예. 정색을 하고 예. 그 윤창중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데 제가 표창원 의원의 그 의도를 알잖아요. 그 전술을 알잖아요. 자, 이 사건을 갖고 내가 한번 떠보자. 떠보자. 정의의 사도로 한번 떠보자. 그 저희를 알기 때문에 제가 바로 대응을 하지 않고 지금 2달이 훨씬 넘은 2달 반 만에 지금 표창원 의원의 그 음흉한 저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저렇게 간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아니죠. 그러네요. 표창원 의원이 예. 지금 이 올가미를 쳤는데 제가 바로 그 안에 들어가면 제가 반응을 하면은 제가 뭐가 되겠어요? 표창원의 소위 말하는 범죄 심리학자 표창원의 그 올가미에 끼어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네. 대표님이 프로파일러 같네. 이렇게 표창원 의원이 얘기를 하죠. 예, 예. 사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야, 이게 더 악의적이네. 2013년 5월 7일 저녁 백악관 인근 호텔바에서 인턴 여직원 및 운전수와 1차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성추행이 발생했습니다. 네? 사실이 아니죠. 제가 거기서 그 호텔 그 바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성추행을 해요?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그러니까요. 표창원 의원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보세요. 예. 아무리 정치가 중요하지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런 조명이 켜져 있는 호텔 바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여성 인턴을 성추행했다? 여보세요. 한 인간을 그렇게 생매장시키고 1000번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일단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거기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아, 네? 죄송합니다. 그냥 그 당시 일을 한번 제가 네. 한번 살펴보면 주변 상황을 그래서 예. 수치심을 느낀 인턴 여직원이 네. 경찰에 1차 신고를 했다. 음. 네? 여직원이 신고를 했어요? 인턴 여성이 신고를 했습니까? 아니죠. 그 이야기를 들은 기본적인 팩트도 지인이 신고한 거예요. 네. 이름도 모르는. 기본적인 팩트도 정말 몰랐는지 알고도 이렇게 했는지 모르고 이렇게 한 인간을 생매장 했어도 표창원은 정말 천벌을 맞아야 되고 만약에 작가가 써준 대로 이렇게 읽었다면 표창원은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네? 나쁜 사람이네. 어떻게 호텔 바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후 윤창중 전 대변인은 숙소 복귀 후 인턴 여직원에게 4, 5차례 전화를 걸어 서류를 가지고 방으로 올 것을 지시했다. 그 밤에 내가 서류를 왜 가져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인턴 여직원에게 4, 5차례 전화를 걸어 서류를 가지고 오라겠다. 근데 그 표창원이가 말하는 그 예. 자막 화면에 네. TV조선은 네. 윤창중이가 음흉하게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배경에 썼습니다. 아주 그 사실을 그냥 고착화시키고 네. 사람을 아주 맹한 사람을 만들려고 이런 거짓말에 진실을 더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게. 아무리 목사나 스님도 예. 사진 기자가 음흉한 모습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야, 정말 자, 저질 그러면서 더 들어보세요. 예. 호텔 방에 도착한 인턴 여직원이 문을 열자 윤창중은 알몸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엉덩이를 잡는 2차 성추행이 발생했다. 네? 인턴 여직원의 신고 접수, 인턴 여직원이 신고했다는 거예요. 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다 거짓말인데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건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도. 워싱턴 경찰에서 현지 조사를 하러 왔을 때 네. 워싱턴 경찰서에서 현지 조사를 하러 오지도 적이 않았어요. 네. 윤창중 대변인은 외교관 여권 신문을 내밀며 나중에 조사하자고 했다. 이것도 거짓말이네.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표창원이가 할 수 있습니까? 이야, 방송에서 말이죠. 네. 이야,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치가 떨리네요. 당사자라 그러면요. 이야,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는요. 인격살인의 워싱턴 와. 경찰이 오니까 예. 외교관 여권을 내밀면서 나중에 하자 했다는 거예요. 아니, IMF 총재도 예. 쇠고랑 채워서 구속을 시키는 워싱턴 경찰이 예. 내가 여권을 내밀면 네, 알았습니다라고 돌아갈 경찰입니까?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찰이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정말 한심하네. 네, 자기가 경찰할 때 그랬을 줄 모르죠. 와. 자기가 경찰했을 때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대학 교수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교수인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교수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야, 정말 아니, 교수했죠. 의심스러우니까 그래요. 제가 이런 사람이 교수를 했다는 자체가 네. 의심스러워요. 표창원 씨가 아, 정말 화가 나네. 이것을 본 미디어 워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제가 보겠습니다. 미시 USA가 윤창중 대변인이 성폭행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럼 대한민국 언론은 이걸 따져야 되고 프로파일러라는 표창원이는 왜 내렸는가를 따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몸으로 그 여자를 성추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야, 그런데 예.
미디어워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시 USA를 통해 공개된 것으로 파악되는 경찰 신고서는 피해자가 정보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제3자 신고서로 파악되었다. 피해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신고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제3자가 했다는 거예요. 예. 실제 2013년 5월 10일 한국 언론은 조잡한 경찰 신고서를 피해 여성이 신고한 것이라고 보도했다가 네? 의혹들이 제기되니 5월 13일 일제히 제3의 문화원 여직원이 신고했다고 정정 보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 제3의 여직원은 곧바로 사표를 쓰고 잠적했다. 왜 잠적을 했을까요? 왜 잠적을 해요? 제가 떴다면은. 그러니까. 예? 구체적으로 뭔가를 진행시킬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죠. 증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그리고 정황들이요. 신고 내용은 이게 저 미디어워치가 쓴 겁니다. 2014년 5월 7일 밤 22시 호텔방에서 허락 없이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 단 한 가지였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호텔방에서 엉덩이 허락 없이, 이 호텔방이라는 게 뭐냐면 술을 마신 걸로 이 술을 마셨다는 장소가 호텔바가 아니라 호텔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신고서도 엉터리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제가 술을 마신 것은 인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술을 마셨는데 그 술을 마신 데가 호텔방이 아니라 호텔바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호텔바였어요. 그리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여기는 진짜 VVIP. 대한민국에서 정보 요직이 오는 VVIP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는 국정원 요원도 앉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정보기관 사람들도 앉아 있을 거고요. 미국 기자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한국 기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설픈 짓을 그렇죠. 누가 합니까?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가 들어도. 그래서 제가 운전기사를 그렇지. 반드시 운전기사를 이스란다에서 운전기사가 차를 파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운전기사랑 같이 들어왔던 거예요. 혹시나 네. 오해를 받을까봐. 받을까봐.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랬으니까 표창원 의원이 얘기한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거죠. 네? 그리고 내가 기자회견에서 강력히 부인한 내용이 다 맞는 거 아니겠냐. 네? 근데 뭐라고 하냐면, 표창원 의원이 예. 이 같은 사실은 모두 경찰 리포트에 근거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저는 사실만을 말합니다 하고 다 그렇죠. 거짓말 해놓고 난 네. 뒤에 이건 경찰 리포트입니다 해갖고 시청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가중처벌 받아야죠. 자, 이렇게 말하면 표창원 의원이 누굽니까? 경찰관에 예. 경찰 교수의 출신의 예. 자칭 범죄수사 프로파일러 전문가 아닙니까? 예. 네? 이런 분이 TV조선 강적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예. 강적들에서 음. 표창원이가 이 같은 사실은 경찰 리포트에 근거합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게 발언한 내용을 삭제해버렸어요. 나중에 나중에. 자기네들도 찔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문제가 될까봐. 이게 과연 이게 방송사로서 이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이건 네? TV조선이요. 큰 실수를 한 거고요. 이건 악의적일 수뿐이 없는 거고요. 또 거기에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또 맞장구를 칩니다. 네, 네. 그 나이 어린 정치인 하나 있고요. 네. 맨날 나와서 평론하는 또 평론가가 있고요. 예. 방송 진행인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보쇼. 예. 그런 사실 어디서 들었습니까? 내가 알기로도 기본 첩보, 기본 나온 해명, 기자회견, 그 다음에 언론 보도를 따지면 당신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웃으면서 낄낄낄 대면서, 게다가 무슨 보약을 먹어갖고 힘이 좋아졌다는 이상한 소리까지 해요. 이야. 그런 인격 모독은
정말 이거 싹 모아갖고 진짜 형사적, 민사적으로 가야 됩니다. 봐주지 마세요, 제발. 자, 표창원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예. 죄가 없어서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라 수사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무슨 프로파일. 그러니까 자기가 경찰할 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자기가. 예? 표창원 경찰관, 표창원이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미국 경찰이 이렇게 이런 걸 합니까? 그리고 여기 CCTV가 있잖아요. 네. 다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미국 검찰이 이렇게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어서 수사 안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워싱턴 검찰이 상당한 정치적 문제를 고려했기 그거 때문에 왜 고려해? 참나 아이고 아, 참 어이가 없네. 워싱턴 경찰이 그걸 왜 고려해? 아, 저는 대한민국 경찰 예. 수준이 나오네요. 박현정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네. 경찰이었던 표창원의 수준을 얘기하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해야죠. 박현정 서울시장 그 대표가 성추행, 남자를 성추행했다.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게 바로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예, 그러네. 대한민국 경찰 정말 정직한 조직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까 표창원이 나온 이유가 있네. 표창원이가 같은 경찰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이 욕을 먹는 겁니다. 아, 표창원이 나온 이유가 네? 있어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거로만은 못 견딘 거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치적인 한심한 거죠. 인간이고 양심 불량 인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예. 사람이 대정부 질문에서 그 전광판 거기다가 윤창중 사진을 걸어놓고 또 얼마나 장사를 한가 아시죠? 네. 전부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난도질만 당한 그 인물들을 쭉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프로파일러처럼 악랄한 범인을 추적하는 범죄 프로파일러처럼 그걸 캐면서 정의의 사도 네?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을 던지는 그 정의의 사도처럼 그 연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예. 제가 26살 반부터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전두환 시절 제 11대 국회의원부터 예. 지금 20대 국회의원 표창원까지 제가 지켜봅니다. 예. 그런 참 제주꾼들의 정치인들 얼마 못 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다음 국회의원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 전에 잘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다 임기도 못 채우고 말이죠. 저렇게 꼼수 부리는 사람들은요, 결국은요, 안 되더라고. 제가 악담하는 거 아닙니다. 아, 그건 예언이죠. 정도를 거려야지. 그렇죠. 네. 제가 궁지에 몰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궁지에 몰린 인간이 3년여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가지고 자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게 진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필 규정이 아니겠습니까? 했을 때 진정한 경찰이었고 양심적인 경찰이었고 정의로운 경찰대학 교수였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라고 양심 고백을 해야지. 그렇죠. 마치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전혀 이제 사실 무근이고 사필 규정으로 윤창중은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네. 가해자는 공소시효 완성을 면죄부로 볼지 모르지만 피해자에겐 현재 진행형일 뿐이다.
시를 정말 썼네, 시를 썼어. 예. 그러면서 도피와 회피로 책임과 단죄를 면하면 제가 도피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김포 신도시, 네. 한강 신도시 네. 이 아파트에서 제가 그대로 있잖아요. 3년을 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피했습니까? 예. 제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회피했습니까? 예. 워싱턴 경찰과 검찰이 저를 불렀는데 회피했습니까? 그러니까. 단죄를 면하면 영원히 양심의 감옥에 갇힐 뿐이다 이겠어요.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 네. 표창원이 자기 얘기했어. 양심의 감옥에 표창원이 들어가서 영원히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런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 국회의원이 되는구나. 그러나 오래 가진 않는다. 네. 예.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여의도에 가서 밥 먹고 사는구나. 내가 절감했어요. 정말 정치는 선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일갈한 500년 전에 일갈한 니콜로 마키아벨리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예언가구나. 그러네요. 네. 정말 그런데요. 더 저는 화가 나는 게 그게 TV조선이라는 거고요. 네. 그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 몇몇을 보면요. 친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전에 뭐 하다가 그렇죠. 태도남마에서 같이 진행했던 사람. 그 사람 막 낄낄대고 좋아하대. 박종진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사람 언론인 맞아요? 이름도 거론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름을 올리면 정말 화가 나죠. 이름도 거론하지 예, 마세요. 알겠습니다. 거기 어린 사람도 하나 나오던데 정치인이라고 아시죠? 이준석이라고. 새누리당 팔아먹어가지고 예, 출마했고 했던 사람이요. 예. 거기서도 그날 낄낄거린대. 새정치니 뭐니 하고 뭐 새로운 바람 분다고 하는 사람이 표창원 얘기 듣고 낄낄거리대. 제가 무슨 이모란 사람을 예. 뭐 사실 논평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죠. 그런. 그런데 참 신의 한 수에서 제가 한 가지만 예. 더 사실이니까 공개를 한다면 제가 칩거와 은둔을 한 6개월째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2013년 12월 말이에요. 예.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네. 이준석이라고 문자가 뜨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나한테 평소에 나한테 극운이 말이지. 또 내가 대변인이 되니까 뭐 극우가 됐다는 둥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제가 글을 써가지고 제 칼럼 때문에 상처를 입은 분들의 심려를 들었다면은 제가 용서를 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슨 소리냐 그런 정도 갖고는 안 된다라고 저를 공격했던 이준석이가 어떻게 저를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 네. 참 위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1년 동안은 밖에 나가지 않고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참 자숙하는 의미에서 그렇죠. 식걸 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까 미안하지만 이런 전화도 받지 말아야겠다. 이 전화를 안 받았는데 네. 밤에 저희 집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네. 아니 강적들에서 네. 그 청년이 나와가지고 네. 저한테 윤창중한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나오면서 네. 카톡을 개통했다고 나오는데 지금 이준석이가 저를 지금 비아냥대면서 낄낄대고 있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이런. 그러니까 방송 녹화를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런. 이게
참 어린애가 같은 여건에 있었다는 그 사람이 이게 인간한테 이게 할 짓입니까? 그런 어린애가 정치를 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공천하니까 그렇죠. 망한 거죠.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망한 거예요. 이준석을 공천하니까 인호근 의원도 떨어져 버렸잖아요. 같은 바로 옆 지역이에요. 바람이 예. 불었죠.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어요. 저도 그 옆 동네인데요. 아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새파란에 내보내면 어떻게 해요. 정말 중량감 있는 사람과 안철수랑 싸워야죠. 그 바람 때문에 정말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인호근 의원도 갔잖아요. 내가 오늘 참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 신 대표가 지금 나를 좀 자극해가지고 아이, 제가 너무 자극했네, 진짜.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데 예. 더 할까요? 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잔챙이들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냥 그래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표창원 얘기 마무리 지면서 이제 오늘 1탄 나온 네. 언론을 고발한다. 네. 1탄. 다음부터 계속 할 겁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한 말씀만 더 예. 드리면은 제가 앞으로 제 2의 인생을 예. 살아가면서 제가 30년이 넘게 언론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예. 제가 언론인으로서 언론 개혁을 주장한다는 거 참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예. 그러나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역사적인 소임이 아니냐. 앞으로 제가 이 언론 개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암적인 존재, 암적인 집단, 그 언론의 혁파를 위해서 제가 어떤 비난과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예. 앞장서겠습니다. 아, 제가 국민과 함께 강건한 연대를 이루어 가지고 예. 언론 개혁의 앞장에 서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진실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원이라는 사람은 국회에 갔는데요.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받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윤창준 청와대 전 대변인뿐만이 아니라요. 전 서울경찰청장을 했던 김용판 청장도요.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국정원 전 여직원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슴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정치가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세상에 정의가 살아날 수 있는 사필 규정, 그 일들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언론을 고발한다 오늘 1부에서는요. 표창원과 TV조선에서 활동하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했지만 다음부터는요. 언론에 나와서 잘못된 평론을 하거나 대한민국을 망가지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하나하나 집어서 저희가 날카롭게 지적하겠습니다. 오늘 윤창중의 칼럼 세상 윤칼세 신의 한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